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기만 해서 저를 포함한 쩐주님들께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기업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2020년에 1년 정도 투자했던 기업인데요.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기간 대비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던 종목입니다. 매도 이후 쳐다보지 않다가 최근 실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송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11월에 설립되어 2003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2018년 6월부터 용인에 452억 규모의 신공장 증설을 진행했고 작년 1월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주요 제품은 크게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로 나뉘는데요. 디스플레이 전 공정 이송 장비로 쓰이는 인덱스나 인라인 반송 장비, 패널을 절단하는 글래스 커팅 시스템과 후공정에서 FPCB를 구부려 패널에 부착해주는 밴딩 머신이 포함된 모듈 장비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웨이퍼를 이송 반송하는 EFEM이나 스토커, 소터 등의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클린룸 공간을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모바일 로봇과 다관절 로봇 등이 있는데요. 그 디스플레이 제품 매출이 가장 컸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송 장비에 투자할 때 장점은 특정 공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정에 두루 사용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캐펙스 증가와 증설 소식에서 크게 소외받지 않고 연계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과거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17년 만원대를 기록했었고 최근 2년간 5천원대에서 6천원대 후반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종가 기준 주가는 5,350원으로 시총 8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의 중소형 기업인데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로체 인터내셔널이 40%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 주주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도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삼익 THK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모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로체라는 기업이 로체 인터내셔널이라는 싱가포르 투자 법인을 통해 로체 시스템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모기업인 일본 로체는 도쿄 증시에서 시총 2조 3천억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주가 또한 장비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를 보시면 THK에서 원재료를 주로 매입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로 대만의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국내 로체 시스템즈도 삼익 THK를 포함한 국내외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이 주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 로체의 연간 매출을 보시면 과거 주가 만원대를 기록했던 2017년에 3,370억이라는 최대 매출을 달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뼈아픈 과거사가 존재하는데요. 2016년 대비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억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로체는 매출이 올라봤자 이익률이 빠지는 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던 2017년 2분기, OPM과 GPM 모두 저조했고 이후 4분기까지 계속 하락했었는데요. 이 주가 또한 2017년 7월 말을 고점으로 내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FPD 장비가 83%나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후공정 모듈 장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장비로 통합해서 공시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이익률 하락 원인으로 모듈 장비의 초기 납품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AS나 유지 보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마진율이 훼손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품별 매출에 구분해서 표현되진 않았지만 FPD 안에 모듈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2019년과 2020년 매출 대비 고만고만하던 이익률이 작년부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 신공장 완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분기 영업이익률 15%, 3분기에는 22%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4분기는 다시 빠지긴 했으나 평년 동기 대비해서 양호한 수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대비 매출액이 700억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44%나 성장하며 133억이라는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덕분에 2019년부터 3년간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간 제품별 매출 비중을 뜯어보면 반도체 장비 매출이 3년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FPD와 글래스 커팅 장비 매출이 거의 바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모듈 장비가 선방해 주었는데요. 반도체 장비 비중이 무려 57%나 차지하며 줄어든 매출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익을 기록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듈 장비 또한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원가 절감 등의 노력으로 이익률이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4분기와 2020년 2분기의 FPD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각각 2%, 9% OPM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모듈 장비 마진율 개선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이익률의 하락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도 매출만 잘 나와준다면 좋은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신공장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캐펙스도 제로 수준에 근접해 있고 작년 2분기에 이전 공장 부지를 매각하며 315억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차입금이 44억 수준이고 유보율이 1000% 수준임을 감안하면 재무 건전성 또한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로체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는데요. 그 이익단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매출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로체는 당장 1분기의 실적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의 장비 업종 경우는 수주잔고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동안 거의 바닥 수준을 보이던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수주잔고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생산 기간이 8주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4분기 중후반에 수주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정 이송 장비뿐만 아니라 후공정 모듈 장비도 올해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글래스 커팅 머신은 1분기 내에 추가 수주가 없었다면 매출 기여분이 사라지겠지만 반도체 장비 부문의 성장이 지속되며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산해 보면 최근 3년간 두 번째로 높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았던 2020년 1분기 1096억 대비 250억가량 낮은 844억의 수주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 많았던 과거 대비 마진율이 높은 반도체 잔고 비중이 늘어났음이 좋아 보이는데요. 재작년 최대 잔고를 기록했던 다음 분기에 매출 600억, 영업이익 50억을 기록한 걸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이 400억은 무난할 것이라 전망하고 이익 또한 40억 이상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아산 6세대 OLED 공장 A4-2에 장비 입고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요. 1분기부터 일부 장비가 반입된 만큼 라인 조정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1분기가 아니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올해 4조 규모의 시설 투자가 전망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2조 원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금액이죠. 중소형 OLED에 역량을 집중하며 충남 탕정과 베트남 박ninh 공장의 라인 전환 및 증설이 계획 중인데요. 로체의 베트남 해외 법인과 협력을 통한 FPD와 모듈 장비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도 세계 각국에서 산업 육성에 나서며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인텔이 파운드리에 가세하며 글로벌 반도체 장비 공급 부족 사태를 심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로체의 경우 웨이퍼 이송 장비를 주로 다루기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마냥 좋을 수만 없는 이유가 로체도 동일하게 일부 부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IR에서는 국내 업체의 부품 수급은 양호하지만 해외 업체의 경우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말 높아진 수주 잔고에서 얼만큼이 올해 1분기 매출로 이어질 것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에서 로체의 경쟁사는 톱텍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 유출 이슈로 소송까지 진행되며 파트너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반도체 이송 장비 분야의 경쟁 기업으로는 사이맥스가 있습니다. 사이맥스도 최근 3년간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장에서는 로체와 비슷한 밸류를 부여받고 있긴 한데 분기 단위로 뜯어보면 수주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수주잔고라는 확실한 지표와 작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로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로체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보면 2017년에 실수를 거울 삼아 모듈 장비의 이익률이 개선되었고 마진율이 좋은 반도체 이송 장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의 투자 증가로 주력 제품 FPD 매출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증가되는 수주잔고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장비 증설 수요가 높아지면서 로체도 해외 부품 수급 이슈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쌓여있는 수주잔고가 매출로 이어지는 리드타임이 늘어날 것인지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 니 구독자 벌써 2,000이네. 1,000명은 1년 걸리디 2,000은 빠르다. 이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복리의 마법 알겠나? 근데 니 계좌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